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웹종어 18학번 고준서입니다. 저는 오늘 에브리타임 강의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와 문제제기를 간단하게 할 것이고, 다음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적용해보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제는 두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운 강의평에 대한 해결과 강의평에 대한 별점 입력 시 몇 점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간단하게 문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 강의평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의견이 통일되어서 모두가 좋다, 모두가 나쁘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강의평가를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산된 경우, 예를 들어 시험과 과제에 대해서 시험이 어려워서 좋다 혹은 어려워서 싫다와 같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강의평가를 요약을 해서 보여준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상황입니다. 강의평 등록 시 별점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제 강의평을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별점, 총점을 주게 되는데요. 신입생 같은 경우 이제 강의평에 대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다음에 잘못 강의평을 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강의평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파악하기 어려운 강의평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토픽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토픽 모델링은 데이터 마이닝 실습 시간에 진행한 것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피치와 토론이란 과목에 대해서 테스트적으로 한번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파악해 보자면은 보시면 기준, 주관, 학과 이런 부분이 높은 것을 보았을 때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다. 뭐 이런 토픽을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설득 스피치, 자기소개 스피치, 이런 설득, 소개, 자기 뭐 이런 것들이 높은 걸 보았을 때 이것들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보 제공, 소개, 자기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보 제공 스피치, 자기소개 스피치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나온 것들은 되게 잘 나온 것들을 뽑아낸 것인데요. 잘 나온 것마저도 이렇게 정보 제공 스피치, 자기소개 스피치 같이 그 해당 과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파악이 용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으로 완벽하게 이런 데이터를 토픽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강의평에 대한 별점 입력 시 몇 점을 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평을 작성하면 평점을 예측해주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진행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다음 이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분류한 데이터와 모든 데이터의 정확도 차이, 그리고 시기별로 분류한 데이터의 양상, 마지막으로 전체를 포함되어야 될 문장 성분,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전 정보인데요. 평가 지표가 중요합니다. 저는 MAE라는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는데요. mean absolute error입니다. 그래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에 절대값의 평균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을 하였냐 하면은 단순하게 뭐 1점을 5점으로 예측하였건 2점으로 예측하였건 정확도로 따지게 되면은 둘 다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1점을 2점이라고 예측한 것과 5점이라고 예측한 것은 분명 성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능의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mean error, absolute error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과목별로 분류한 데이터와 모든 데이터의 정확도 차이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보았습니다. 독립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고요. 다음 전처리는 명사, 형용사, 동사, OTK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값을 계산해 주었는데요. 이는 똑같이 앞에 설명한 대로 MAE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딥러닝 모델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거 전처리해 주었는지, 다음 마지막으로 클로스 밸리데이션 한 방법입니다. 케이스를 4개를 분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랜덤으로 6,000개의 강의평을 모아서 그냥 아무 강의평에 예측하는 것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 3, 4는 모두 한 과목으로 그 과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해당 강의 강의평으로 해당 강의의 강의를 예측하는 것 정확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이터의 양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케이스 2, 3, 4 같은 경우엔 이 과목들은 모두 데이터의 양 자체가 많은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아봐야 17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케이스 1, 즉 랜덤으로 모은 강의평의 경우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모아도 6700개 정도의 강의평이 모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양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앞에 있는
기준을 거쳐서 실험을 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레포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데이터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각각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보다 성능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이기기는 힘들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에 영향을 주냐,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가 다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무를 해소하고자 하는데요. 토모토피란 모듈을 사용해서 키워드 랭크를 추출해 주었고, 키워드 랭크를 이제 2018년 이전 데이터와 2018년 이후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키워드 토픽에 대한 랭크를 매겼고, 이 랭크가 차이가 많이 나는 키워드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랑 키워드가 랭크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맥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맥락이 이제 피드백이 좋다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두드러지는 문맥이 피드백을 너무 믿지 마라 라는 문맥이 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맥락에선 크게 차이가 없고 대부분의 랭크가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분석 결과 마지막 전처리시 포함되어야 할 문장 성분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한 모델은 똑같이 사용해 주었고요, 코스트 값도 똑같이 사용해 주었고,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템폴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스피치와 토론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해 주었는데요, 처리 시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케이스 3개를 분류를 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 전처리기를 사용한 것이 다릅니다. 케이스 1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냥 전처리를 안 하고 해볼까 했었는데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이제 꼬꼬마를 사용을 해서 조금 다른 이제 전처리기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 3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사용해 주었는데요, 이제 조금 문장 성분을 많이 포함시켰고 3에는 적게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성능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0.01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뭐 0.02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케이스 3가 좀 더 좋으니 이것을 활용을 하여 최종 모델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한 것들을 모두 사용해 주었는데요, 데이터가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700개의 데이터를 7,500개의 데이터로 800개의 데이터를 추가로 모아주었고요. 다음에 OKT를 사용 주었습니다. 다음 모델은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고요. 코스트 값 계산은 MA로 해주었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진행해 주었습니다. 최종 성능은 0.72의 코스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번 데이터 분석 결과는 0.88 정도의 코스트였는데 이보다 1.6 정도를 개선을 했으니 조금 많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 0.72 코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직 분분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미가 다가오는지를 실험을 하는 것을 방학 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진행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름 IDE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서버를 대신할 수 있는 패키지를 구매를 하여 가지고 서버를 대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평가 예측 서비스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측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예측이 자기의 생각과 틀리다 하면 틀린 예측을 신고하기 눌러서 4점에서 입력하시면은 답변이 되어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웹사이트를 밑에 자막으로 달 테니 접속하셔서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